중앙차선 5번 트랙인데 아마 이게 발매 전에 찍는 거니까 모르겠지만 발매되고 아마 사람들이 반응이 있다면 아마 이 곡을 지금 좀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발매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들려줬을 때도 가장 뭔가 베스트 트랙을 뽑으라고 하면 이 트랙을 거의 다 한 80% 정도가 이 트랙을 뽑았고, 그다음에 현준이랑 저는 연기 대결을 펼치는 그런 트랙이죠. 이 곡을 쓰게 된 거는 뭔가 요즘 좀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념과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도 뭐 있을 수 있고 감론을박이 좀 많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냥 전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도 좀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뭐 서문이나 이런 데도 썼다시피 저는 중산층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제 대한민국의 남성인데, 이제 과연 내가 돈을 벌지 않은 내 식구가 모두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이라면 내가 과연 어딜 뭐 예를 들면 뭐 쇼미나 하는데 안 나간다고 고집을 부릴 수 있고 또 뭔가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념을 지키는, 물론 힙합을 제외하더라도 모든 일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념을 꿋꿋이 밀고 나가는 사람은 전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뭐 독립투사랑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로 신념이 강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트랙을 만들 때 아마 뭐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보통의 삶에서 벌스 3에 나오는 상진이가 여기 등장하죠. 상진은 이제 딸이 있고, 근데 딸 이름은 보통이고,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근데 맨 처음 이 곡을 쓸 때 피처링전을 되게 많이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EK 씨랑 얘기를 해서 하려고 하다가 뭐 스케줄이랑 좀 이런, 만약에 EK 씨랑 했으면 지금 이 곡의 주제처럼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현준이가 이미 보석집이라는 트랙에 피처링을 했는데 또 피처링을 하게 되면 이름이 2번이나 나오니까 좀 제가 그거는 별로 원하지 않아서 원래 현준이가 가장 어울리긴 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생각을 했다가 결국 연락을 해서 작업을 했죠. 근데 이제 현준이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랙을 할 때 상진이를 연기하기 싫다고 했었어, 그렇죠? 맞아요. 네. 본인이랑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좀 가사에 이제 뭐 딸 이름은 보통이라던가 아니면 삼성 아파트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써달라고 직접 요청을 했죠. 흐름을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가사도 현준이가 되게 많이 수정을 했고, 작업 기간으로 따지면 곡 중에서 가장 가사 쓰는 데 오래 걸린 트랙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도 맨 처음에는 트랩 느낌의 좀 뭔가 뭐 제이콜의 KOD 느낌의 가벼운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정복이한테 콘캐스트한테 비트를 받아서 만들었다가 이제 맨 처음에 그렇게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방향성이 좀 달라지고 하면서 제노바이브가 이제 원래 이게 영국에 있는 래퍼한테 줬던 곡이었는데 다시 뺏어왔었죠. 그 R&B 아티스트였죠. R&B였어요? 네, R&B였는데 처음에 이제 큐엠 형한테 전화로 이제 이 주제랑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막 그냥 거의 이제 포인트 되는 단어들을 막 메모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막 논쟁, 뭐 두 사람, 꿈, 현실, 신념, 돈, 가난, 뭐 이런 거 쭉 적어놓고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적어놓고 딱 붙여놓고 막 비트를 진짜 하면서 그 이미지가 최대한 떠오르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만들다가 이제 예전에 만들어놨던 것도 하나씩 듣다가 이제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단어들이 이미지랑. 그래가지고 와, 이런 게 가능한가 싶기도 했고 해서 이제 바로 그 아티스트 분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얼마 정도 작업이 됐는지 여쭤봤는데, 부모님 좀 그때 되게 바빴는지 아직 뭐 된 게 없었다 해서 혹시 진짜 미안한데 혹시 진짜 좀 제가 나중에 다른 트랙을 써드릴 테니 혹시 이거를 제가 다른 데 써도 되냐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제 큐엠 형하고 같이 이제 가사 작업이랑 이런 게 들어가면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정복이가 저한테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줬었고 영감을 되게 많이 줬고, 공동 작업으로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던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앙차선이 뭐 이제 좀 한국적인 부분은 좀 뒤쪽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이걸 떠올린 거는 신도림역 1번 출구에 보면 차선이 되게 길어요. 그리고 가운데 중앙 차선이 있고 신호등이 되게 긴데,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항상 신도림역을 많이 가는데 건너려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건너편에서 진짜 고등학교 때 동창을 만나면 10년 만에 만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거죠. 그러면은 걸어가다가 중앙차선이 있으니까 중앙차선에 서서 얘기를 하다가 신호등이 바뀌어서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앙차선 이름을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차선 이름을 갖고 있다가 이제 가사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QM이란 캐릭터는 상당히 이상주의자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몽상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꿈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고, 상진이라는 캐릭터는 현실에 완전 치여서 이제 진짜 현실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뭐 우리네들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가사를 썼는데, 헌준 씨는 이제 가사 쓸 때 어땠어요? 어떤 식으로 좀 중점을 하고 뭐 그런 거? 일단 연기를 하는 거라서 제가 조금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그만큼 많이 갈아엎기도 했는데, 어려웠던 거는 제가 생각하는 가사를 쓸 때 저랑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가사는 형의 만족을 둬야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만족하는 것보다는 형의 만족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연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일단 제가 지금까지 가사를 썼던 방식이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많이 어려웠죠. 그냥 맞춰가는 게. 마지막 벌스가 사람들이 킬링 벌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둘이 싸우는 부분이나, 근데 싸우는 부분 같은 경우는 현준이 파트의 가사를 제가 쓴 걸 현준이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 목소리가 이제 패닝으로 돌면서 같이 따라서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싸우는 파트랑 그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혼자 독조를 달리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좀 가사가 인상이 깊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면 상진이라는 캐릭터의 입장이 마지막에 좀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마지막 가사는 좀 어땠었어요? 사실 제가 저랑 완전 정반대에 있는 사람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또 가사를 쓰면서 제가 쓴 가사를 좀 이해하기도 했어요. 아 진짜 내가 만약에 이런 입장이라면 이거를 무조건 나만 옳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다. 그냥 그 사람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는 있고,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쓰고 제가 혼자 작업하고 있는 거 앨범을 많이 엎었어요. 옛날에 제 가사 앨범 원래 약간 꼬집는 가사로 많이 채웠던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을 하면서 약간 그 사람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만 내 가사를 써야겠다. 그래서 제 혼자 준비하고 있는 앨범도 많이 엎었는데, 마지막은 제가 힘들어했지만 쓰기 어려워했지만 또 쓰고 나서는 후련했어요. 뭔가 이 진짜 형이 원하는 연기를 내가 해준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싸우는, 다시 편곡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들어가자면, 그 싸우는 부분에서 뭔가 감정이 고조되는 느낌이 비트에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상구형의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스트링 연주를 이제 정복이 콘캐스트가 이제 들어와서 그 스트링을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사적으로 어떤 폼이, 그러니까 보통 이게 어떤 대중음악이라는 폼이 좀 그냥 정해진 규격 비슷하게 정해진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인트로 제시를 하고 버리스가 나오고 후렴구가 나오고 다음에 벌스 나오고 후렴구 나오고 이런 구성이 보통은 이제 있으면 그 구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힙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룸만 돌아가도 이게 기승전결이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제 오히려 반대 상황인 거죠. 오히려 그런 구성이 없는데 내용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비트를 좀 이렇게 그거에 맞춰서 바꾼다 해도 약간 플랫해지더라고요. 약간 연출적으로 비트적으로 좀 플랫해지는 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럴 바에는 그 싸우는 파트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거기다 이제 약간 많이 쏟아부은 거죠. 그래서 이 중앙차선이라는 트랙을 맨 처음에 가사를 쓰고, 이제 제노바이브도 거기에 맞는 소리도 많이 넣어줬고, 그리고 뭐 캐치하셨겠지만
좌우로 전조등 소리가 네, 마지막에도 맞아요,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중앙 차선에 관련된 소리도 많이 넣었고, 그다음에 가사도 현준이가 중앙 차선에 맞게 가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곡의 결말 마지막에 보면은 현준이가 랩하다가 저로 바뀌면서 끝나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뭐 이 사람이 본인 곡이니까 끝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제가 굳이 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물론 그러니까 해석은 본인의 자유예요. 하지만 제가 의도한 바는 결국에 상진이는 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취업을 하고 한나라는 딸을 갖고, 혹은 그냥 보통이라는 딸을 갖고 그렇게 살았다면 겪었을 법한 일이어서, 저도 제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공감이 엄청 많이 됐고, 그다음에 이 곡을 들었을 때 그냥 직장인들, 하물며 그냥 힙합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베스트 트랙으로 뽑았던 트랙이 이거예요. 근데 저는 예술가만,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만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진짜 그냥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트랙이 중앙차선이었고, 본인들의 상황을 상진이라는 캐릭터에 되게 많이 대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상진이가 저인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진이 랩이 나올 때 제 더블링도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랩을 쓸 때 저는 현준이 랩에 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 상황이 상진이랑 좀 더 맞닿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QM이 말한 거는 상당히 패기 넘치는 처음에 랩할 때 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기를 한 거죠, 사실상. 지금 저랑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현준이한테 설득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화려한 말들로 그 상진이라는 캐릭터를 설득시킬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런 표현들은 적게 넣고 현준이가 더 부각이 돼서 마무리도 현준이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정을 내린 거죠. 만약에 이 중앙차선을 듣고 계신 뭐 직장인이나 아니면 본인 예술을 하고 있거나 무엇을 하든지, 저는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 때문에 꿈을 뭐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꿈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다든지, 이걸 듣고 공감을 하고, 아니면 이걸 그냥 듣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당신은 이미 존나 멋있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맞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길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그럼 우리는 중앙차선 차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사람이란 존재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그 길이 절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만약에 제가 원했던 그런 신념 있는 삶을 본인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그냥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뭐 생각이 있습니다.